인텔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반도체 기업입니다. 단일 뉴스 사이클에서 95회나 인용되었는데 이는 동종업계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높은 관심은 단순히 주가 상승 모멘텀이나 시장의 열광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극심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시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대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결정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때만 발생합니다.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인텔의 구조조정은 단순한 비용 절감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기존의 칩 설계 기업이전 세계 AI 경제가 대만 TSMC의 대안을 간절히 원하는 바로 이 시점에 파운드리 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느냐를 건 전략적 도박입니다. 이 도박에 성공한다면 인텔은 향후 10년 동안 핵심 인프라 기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그 어떤 경영 효율화 프로그램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기업 분할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아직 이 결과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변수들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텔의 언급 횟수가 95회를 기록하며 계속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무엇이 걸려있는지 이해하려면 현재 반도체 시장 지형에서 인텔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최근 뉴스들은 폭발적인 AI 인프라 지출의 세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은 2026년 한 해에만 AI 인프라에 최대 6,9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로드컴은 최근 분기 AI 매출이 84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SMC는 여전히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업체로 군림하고 있으며 최근 보고서에서는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추격자들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전체 반도체 시장 성장의 핵심 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의 가장 강력한 도전자로 나란히 언급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인텔이 TSMC와 같은 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대안일 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인텔의 파운드리 전략은 바로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통해 외부 고객의 칩을 제조하려는 이 전환 시도는 미국 기업 역사상 한 세대 만에 시도되는 가장 야심찬 산업적 변혁입니다. 이를 위해 인텔은 자체 칩 설계 사업을 유지하는 동시에 50년 동안 유지해온 수직 통합 모델과는 구조적으로 정반대인 서비스 문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닙니다. 프로스포츠팀이 직접 경기에 뛰면서 동시에 리그 운영자까지 되려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AI 군비 경쟁 시나리오와 인텔의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보도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AI 칩 클러스터는 100만 개 이상의 칩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2027 회계연도에만 XPU 매출이 1,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엔스로픽은 브로드컴에 210억 달러 규모의 맞춤형 칩을 주문했고, 메타는 단일 네오클라우드 용량 계약에 270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텍사스 전력망 연결 대기 수요는 230기가와트를 넘어섰으며 대형 고객의 대기 기간은 5년을 초과합니다. 이는 산업 전체가 물리적 체계의 한계점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엔비디아의 GPU, 구글의 TPU, 브로드컴의 맞춤형 ASIC 등 이 모든 칩은 어디선가 제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TSMC가 그 압도적인 물량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도는 정부와 하이퍼스케일러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전략적 취약점입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제조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명시적인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인텔은 이러한 역할을 대규모로 수행할 수 있는 기존 인프라와 엔지니어링 기반 그리고 자본 접근성을 갖춘 유일한 미국 기업입니다. 이것이 인텔의 상황을 일반적인 기업 회생 사례와 다르게 만드는 구조적 사실입니다. 인텔은 단순히 경쟁 산업에서 시장 점유율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이 시점의 국가적 및 상업적 핵심 인프라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요의 존재 여부가 아닙니다. 인텔이 재무 상태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에 이 변혁을 완수할 수 있느냐는 실행력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반전의 핵심이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지점입니다. 인텔에 대한 통상적인 시각은 파운드리 전략이 막대한 비용이 들고 TSMC의 공정 기술력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진짜 리스크를 오독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리스크는 최근 액센추어와 와튼스쿨의 연구가 지적한 것과 같은 리더십과 책임 경영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발표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진행은
확장 가능하지만 책임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의 의사결정 계층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논리입니다. 인텔의 구조조정은 극도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공정 노드 개발, 일정 외부 고객 확보 제조, 수율 개선 인력 감축 자본 배분 그리고 정부 보조금 협상까지 이 모든 결정이 비선형적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현재 주목해야 할 리더십의 결정은 전략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인텔의 책임 구조가 연쇄적인 오류 없이 이 정도 수준의 복잡성을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공정 타이밍에 대한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고객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앵커 고객 한 명을 놓치면 다음 자본 조달의 명분이 약해지며 보조금 협상이 지연되면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이것이 숨겨진 수렴점입니다. 파운드리 전략 리더십의 결정 그리고 최근 인텔의 언급 횟수를 끌어올린 1분기 가이던스 수정은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결국 하나의 본질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인텔이 이 정도 규모의 변혁을 책임지고 완수할 조직적 역량을 갖추었는가? 이 질문은 그 어떤 실적 발표 슬라이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앞에 놓인 두 가지 시나리오를 솔직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파운드리 전략이 탄력을 받는다면 즉, 인텔이 첨단 공정 노드에 대해 한두 곳의 유의미한 외부 앵커 고객을 확보하고 최신 노드에서 경쟁력 있는 수율을 입증하며 차세대 로드맵 일정을 준수한다면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바뀝니다. 인텔은 쇠퇴하는 유산 기업이 아니라 AI 인프라 지출이 정점에 달한 시점에 TSMC의 유일한 국내 대안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과 국가 안보 프레임 그리고 제조 용량에 대한 막대한 수요가 모두 순풍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현재 단일 공급업체에 묶여있는 모든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인텔로 다각화할 이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현재 인텔 가치에 반영된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전략적 지위는 진정으로 견고해질 것입니다. 반면 파운드리 전략이 정체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노드 일정이 다시 밀리거나 핵심 고객들이 실행력을 확신하지 못해 계약을 미루고 설계 사업과 파운드리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도 사업을 분리하라는 압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기업 분할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리 과정에서의 단기적 혼란과 각 독립법인의 막대한 자본 요구량은 인텔이 안정을 찾기도 전에 설계와 파운드리 두 분야 모두에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시나리오를 만들 것입니다. 이 경우 최근 외신에서 인텔을 TSMC의 동등한 경쟁자가 아닌 멀찍이 뒤처진 도전차로 묘사한 것이 향후 몇 년간 시장의 지배적인 내러티브가 될 것입니다. 두 시나리오 중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두 가능성 모두 열려 있습니다. 앵커 고객 발표 노드 수율 데이터 파운드리 계약에 관한 가이던스 등 이 질문을 해결해줄 증거들이 바로 시장이 기다리는 정보입니다. 인텔에 대한 95회의 언급은 단순한 소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인텔은 단순히 턴어라운드 중인 기업도 가치 함정도 아닙니다. 인텔은 일종의 실물 옵션 이야기이며 인텔이 보유한 이 옵션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단시간이 다 가기 전에 조직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말입니다.